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즉 캐데헌이 공개 10주차가 지난 상황에서 집계 가능 93개국 모두에서 동시에 1위를 차지하는 등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930점 만점인데 황당하게도 1013점이 나와 그야말로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골드는 3주 연속 1위, 4주 비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울러 K-팝은 오피셜 차트에 무려 7곡이 40위 안에 진입하며 사상 최초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드리 누나는 한국 속설에 히트곡이 나오면 스튜디오에 귀신이 나타난다고 하던데 이제가 골든 녹음하던 날 귀신을 봤다고 했다는 녹음실 귀신 이야기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에 있는 8개의 관광정보센터에서 K-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한 서울 명소와 음식 체험 미션 수행 이벤트인 서울 트립 헌터스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는데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평가입니다. 빌보드 톱100 송라이터 순위에서 골든 작곡가로 참여한 마크 소넨블릭과 이제가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내용이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페트롤에 따르면 K-팝 데몬 헌터스는 29일 현재 역대 최초로 넷플릭스 집계 가능한 93개국 모두에서 동시에 1위를 달성하는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인도, 이집트, 베트남, 대만 등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1위를 한 셈입니다. 플릭스페트롤은 930점이 만점인데 캐데헌은 1013점이라는 황당한 점수를 얻었습니다. 이 같은 점수가 나온 것은 플릭스페트롤이 집계 방식에 변화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플릭스페트롤은 최근 캐데헌 싱어롱 버전 영화가 넷플릭스에 공개되자 캐데헌 본편 영화와 캐데헌 싱어롱 버전을 합산해 점수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캐데헌 싱어롱 버전도 공개된 후 곧장 상위권에 진입해버렸습니다. 전날인 28일 기준 플릭스페트롤 점수를 살펴보면 2위 캐데헌 750점, 5위 캐데헌 싱어롱 263점으로 나타났는데 둘을 합치면 1013점이 됩니다. 그래서 캐데헌은 930점 만점을 초과한 최초의 영화가 된 것입니다. 캐데헌은 골든 가사처럼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기록을 세운 셈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 공개되자마자 돌풍을 일으킨 독일산 에로틱 스릴러 영화 폴포미는 770점을 기록하며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플릭스페트롤은 딜레마에 빠졌을 것입니다. 원래 신작 영화가 넷플릭스에 공개되면 91일 동안 집계를 합니다. 그러면 캐데헌은 66일이 지난 집계 중에 캐데헌 싱어롱이 공개되면서 플릭스페트롤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둘의 점수를 합치면 930점 만점을 초과한 1000점이 넘는 걸 인정해야 하고 둘을 합치지 않으면 캐데헌 싱어롱이 올라온 날부터 또 91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캐데헌은 91일이 지나면 팬들은 캐데헌 싱어롱을 집중 시청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캐데헌은 사실상 150일 동안 넷플릭스를 장악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시계의 빗대 고장난 게 아니라니까 한 바퀴 돈 것임이라고 표현해 웃음을 주었습니다. 어쨌든 캐데헌은 또 하나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다음은 오피셜 차트 이야기입니다. 영국 오피셜 차트 측은 30일 즉 오늘 새벽에 K-팝이 영국을 점령했다. 오피셜 차트 톱 40에 K-팝 7곡 진입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이어 캐데헌, K-팝 장르의 영국 오피셜 차트 기록 경신을 이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피셜 차트는 또한 영국이 공식적으로 K-팝 열풍에 빠졌다며 이번 주 오피셜 싱글 차트 톱 40에 K-팝 7곡이 진입하며 신기록을 세웠다고 놀라움을 전했습니다. 헌트릭스의 골드는 3주 연속 1위, 4주 비연속 1위를 차지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캐데헌의 돌풍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화의 다른 두 곡인 사자보이즈의 소다팝은 4위, 유어 아이돌은 6위 올라 톱10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피셜 차트는 줄 세우기 방지 차원에서 한 앨범에서 3곡만 차트 진입이 가능한데 캐데헌은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 OST 합쳐서 3곡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트와이스가 차트 진입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톱 40에서는 트와이스가 참여한 사운드 트랙 곡들인 테이크다운이 4계단 상승하며 최고 순위 27위를 기록했고 스트레티지는 39위로 꾸준히 차트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K-팝의 진격은 캐데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달 초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신기록을 세운 공연을 마친 블랙핑크의 디플로 프로듀싱 곡 점프는 29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는 세레모니로 이번 주 두 번째 톱40 싱글을 기록하며 37위로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오피셜 차트 40위 안에 무려 7곡이 K-팝 노래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K-팝 전성시대입니다. 그런데 가상의 그룹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가 현실 세계에서도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등과 경쟁에 앞서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드리 누나 인터뷰 이야기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에서 미라의 가창 역할을 맡았던 오드리 누나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가 녹음실에서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를 꺼내 일파만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드리 누나는 한국 속설에 히트곡이 나오면 스튜디오에 귀신이 나타난다고 하던데 누구에게도 얘기한 적 없지만 이제가 며칠 전 페이스타임으로 말해주기를 골든 녹음하던 날 귀신을 봤다고 했다는 녹음실 귀신 이야기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즉 그녀는 한국에서 히트곡이 나오면 스튜디오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속설과 일치해 놀라웠다고 합니다. 페이스타임은 애플이 개발한 영상 및 음성통화 서비스로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 애플 기기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SNS에 올라오자 매기강 감독은 네, 그녀가 그랬어요. 저도 느꼈어요 라고 증언해 귀신 이야기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녹음실에서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가 자주 이어져 왔고 이러한 일은 히트곡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작용도 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영화는 물론 OST의 성공을 위해 한국 귀신까지 도운 것일까요? 오드리 누나는 인터뷰에서 캐대언의 작곡가로 참여한 데니 정이 연락해주어 우연히 캐대언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영화의 주제인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자신의 삶과 매우 밀접하다고 느껴 역할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K-팝을 좋아했으며 12살 때 빅뱅 콘서트에서 기절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열렬한 팬이었다며 한국인이 미국 미디어에서 자신을 대표하는 얼굴을 보기 어려웠던 시절 K-팝이 자신의 문화와 연결되는 통로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드리 누나는 자신의 음악은 K-팝과 장르적으로 다르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다며 앞으로는 노래에 더 집중하고 싶으며 모든 아웃사이더에게 힘을 주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드리 누나는 흥미로운 에피소드도 밝혔는데 자신의 다리에 이빨 문신이 있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이빨이 좋아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드리 누나는 영화를 보고 한국 음식이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는 장면에 감동해 눈물을 흘렸다며 어릴 때 친구들에게 김밥을 숨기던 기억이 떠올라 문화적 수용에 대한 새로운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서울관광재단의 캐대언 테마 스탬프 투어 이야기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에 있는 8개의 관광정보센터에서 K-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한 서울 명소와 음식 체험 미션 수행 이벤트인 서울 트립 헌터스 스탬프 투어를 운영합니다. 내국인도 참여 가능하지만 특히 외국인들에게 서울 투어를 더욱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투어 이벤트일 듯합니다. 이벤트를 진행하는 안내소는 서울관광플라자 관광정보센터, 명동관광정보센터, 인천공항 관광정보센터, 김포공항 관광정보센터, 광화문 관광안내센터, 동대문 관광안내센터, 송파 관광정보센터, 북촌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총 8곳입니다. 서울 트립 헌터스 스탬프 투어는 캐대언의 배경이 된 서울 명소 8곳을 직접 방문하고 음식 체험 보너스 미션까지 즐길 수 있는 참여자 주도형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는 미션을 수행하며 스탬프를 모으고 수집한 수량에 따라 다양한 기념품을 받을 수 있어 영화 속 순간을 현실에서 체험하는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방문지 미션 장소는 남산 N서울타워, 서울한방진흥센터, 북촌한 옥마을, 낙산공원, 코엑스 K-팝 스퀘어 한강공원, 명동거리, 롯데타워 등 총 8곳입니다. 보너스 미션인 음식 체험은 영화 속에 등장한 설렁탕, 핫도그, 김밥, 컵라면 등을 즐기는 인증사진을 제시하면 추가 스탬프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기념품 역시 서울을 상징하는 아이템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스탬프 투어의 모든 미션을 완성하고 받을 수 있는 최종 기념품과 음식 체험과 관련된 특별 미션 기념품은 명동 관광정보센터와 광화문 관광안내소에서만 제공됩니다. 모든 이벤트 참가자는 스탬프 완성 개수와 상관없이 서울 트립 헌터스 인증 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스탬프 수량에 따라 미니 놀이개, 특별판 디스커버 서울패스, 호작도, 키링 손수건, 스마트폰, 액세서리 등 여행의 즐거움과 함께 소장 가치를 더한 선물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이준 서울관광재단 관광인프라팀장은
이번 서울 트립 헌터스 스탬프 투어는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넷플릭스의 K-팝 데몬 헌터스와 서울 관광을 결합하여 보다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스탬프 투어를 통해 K-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한 다양한 명소를 직접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소소한 이야기들입니다. 빌보드 톱백 송라이터 순위에서 1위는 마크 소넨블릭, 2위는 이재가 나란히 차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골든 작곡가로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김대건 신부가 바티칸 사자보이즈로 소환된 가운데 소다팝 댄스 영상까지 나왔습니다. 다만 김대건 신부 얼굴이 서양인처럼 보여 고증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의 캐대헌 싱어롱은 9월 20일 토요일 단 하루 일에만 상영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캐대헌 싱어롱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티켓 경쟁이 너무 치열해 실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가 아카데미 시상식 등에서 라이브 노래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라이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기 강 감독은 유키즈 방송에서 뉴욕에서 골든 녹음하는 거를 봤거든요 라며 이제는 높은 음역대를 20-30번 연달아 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농심은 농심몰에서 일명 캐대헌 협업 라면 제품을 사전 예약 판매한 결과 1000세트 총 6000개 제품이 1분 40초 만에 모두 품절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셜 제품은 애니메이션 속 라면 디자인을 반영했으며 신라면 컵의 주인공 루미, 미라, 조이 캐릭터를 입힌 제품 6입 세트로 구성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너무 적은 숫자를 사전 예약했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농심 관계자는 2차 사전 예약 판매에 이어 향후 추가 판매를 몇 차까지 진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넷플릭스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5,510명이 보고 있는 상품을 추천드려요. 신툰바 만능 소스라는 글과 함께 캡처된 이미지가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VMA 송 오브 더 썸머의 골든이 노미네이트 됐다는 소식에 매기 강 감독이 이제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에게 축하를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어떤 생각이신가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